전정덕 의원입니다. 총리님, 네. 먼저 한 대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봐야 합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한 대목입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우리 정부는 아름다운 협상이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동맹의 이름으로 포장한 퍼주기 협상이다, 그런 협상 아니냐, 나라 곳간 열쇠를 트럼프에게 맡긴 거 아니냐, 미래의 월급을 차압당한 느낌이다, 이런 탄식의 자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국내 경제 위기와 이로 인한 고통을 오롯이 감내해야 될 국민의 아픔은 누가 들여다봐야 하겠습니까? 이번에 정부는 매년 200억씩 달러로 이렇게 나눠내니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일시불이냐 할부이냐의 차이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 협상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약속한 매년 200억 달러는 IMF 때 구제금융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금액과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외환 여력일 건데요. 오전에 우리 부총리께서 운영 수익과 기체를 충당해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결국 부채 아닙니까? 지난 10년 동안 외환보유고 증가액이 10년 동안 520억 달러였습니다. 이걸 연으로 나누면 52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200억 달러 중에서 148억 달러는 빚을 내야 합니다. 결국 빚내서 미국에 2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 주신 아름다운 협상이다, 또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망했다라는 취지, 아마 그 양극단의 중간쯤에 현실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정부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고, 정부는 사실은 대통령도 그렇고 협상팀도 그렇고 최선을 다했지만 네, 언론 보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쏟아지는 언론 보도에 우리 국민들이 다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팩트시트를 통해서 대한항공 362억 달러, 그리고 가스공사 에너지 추가 구매 등을 포함한 LS그룹 30억 달러를 포함해서 한국에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52조 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은 이상의 달러를 투자받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죄송하지만 그 부분 한 번만 더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3,500달러가 아니라 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받기로 했다, 이렇게 트럼프가 백악관 팩트시트를 통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사실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그에 대한 설명은 이미 부총리께서 하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의 기투자 등등을 포함한 것을 미국의 일종의 성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3,500달러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기재부 장관님 맞습니까? 예, 3,500억 달러 외에요. 정부가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그 자원이 한 1,000억 달러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신 민간에서 하는 1,500억 달러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네. 미국 제조 부흥을 위해 미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강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저상등 늪에 빠져 있는 이제 막 이렇게 변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더 침체를 가져오고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미 투자가 내년부터 2배가량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조업이나 지역경제는 메가톤급 후폭풍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고, 벌써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줄도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부가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국내 산업이나 일자리를 이것이 지켜낸 결과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협상이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와 내용이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에게도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또한 저희의 과제라고 봅니다. 네, 총리님, 지난 10월 MBC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불리한 내용을 줄여라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시간도 민심도 다 우리 편이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서둘러서, 그리고 타결 직전까지도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타결을 했는지 지금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이렇게 대주포별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대답하십시오. 자, 미국의 딘 베이커 경제학자는 우리가 한국 정부가 25% 관세를 그대로 부과받아도 대미 수출액이 125억 달러 정도만 손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받아들이는 일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학자들도 관세 인하로 인해서 기대되는 것은 연간 이익이 한 5조 내지 6조인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 양국이 동등하게 투자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돈은 우리가 투자하고 운영과 관리는 미국이 투자하는, 이거 매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협상 결과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신 여론조사를 예로 든다면 이번 협상이 끝난 이후에 국민의 아마 과반 이상이 비교적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저는 자세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판단이 네. 현재의 관세 협상이 미국과 현재 세계 질서라는 현상의 기초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네. 협상이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 판단이 총리님,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협상 자체가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우 불평등하고 우리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치고 미국을 위한 협상을 체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MOU를 체결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오히려 이 돈을 미국에 투자할 게 아니라 국내 제조업에, 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투자한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같이 고통을 감내하겠다. 저는 이렇게 나올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재협상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미국을 위한 협상을 했다라는 표현은 별로 의원님의 취지를 정당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식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믿고 국익을 위해 재협상을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더 드리겠는데요. 국회 비중 관련해서 총리님은 그동안 계속 국회 동의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니까 특별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결국은 기업의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협상으로 인해서, 이 졸속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 피해보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회 비준을 생략한다는 것은 헌법을 우회적으로 우회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무시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1조 5천억 투자를 했던 한미 방위부 분담금 특별 법령도 국회 비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안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할 사안이다. 헌법 60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회 비준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조약이라면 그것은 비준을 받아야 할 상황이고 조약이 아닌 경우에도 재정 부담이 있을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로서의 협상 결과는 양국 간의 MOU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비준을 할 필요는 없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특별법을 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보고 네. 현실로서 실제로 기업들이 이것을 관세 인하의 어떤 혜택을 네, 알겠습니다. 얻기 위해서 이걸 속히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는 지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냉정한 진단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 믿고 국민 주권 정부답게 정말 투명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랬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중심에 놓고 풀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내란 청산은 정치적 청산뿐만 아니라 정책과 예산에서도 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우리나라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PT가 안 나오네요. 예.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이 원인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혹시 이거 국회 입법조사처 자산 불평등 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럼 불평등의 원인이 자산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자산 부분이 이제 크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산 불평등이 더 커지고 저출생 고령화, 지방위기,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서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예산 편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6년도 정부 예산을 살펴보니까 AI하고 R&D에 소위 몰빵을 했어요. 이제 복지 예산은 사실상 정체 수준입니다. 통신 분야에는 31%, 과학기술 분야에는 19%, 산업 예산은 14.7% 증가한 반면에 사회복지 예산은 8.6%, 보건 예산은 3.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AI와 복지는 같이 가야 합니다. 기술도 투자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지출 중과액이 19.7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자연상승분, 연금과 같은 자연상승분이 10조입니다. 그래서 정작 정부가 필요한 기초생활이나 노인 돌봄, 아동 지원과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OECD 1인 거 아실 겁니다. 노인 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자연상승분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이재명표 복지 예산이 안 보입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도 아동 수당을 제외하면 취약아동 지원이나 한부모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같은 경우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저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예산의 정체는 초부자 감세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의 방향을 전환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회복하고 조세 정상화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복원하고 조세 정상화를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들 금년도 세제 개편안에도요, 과세 형평성 또는 과세 정상화,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이렇게 법인세도 낮춘 부분에 대해서 원상 회복 네.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은 찔끔하셨고 오히려 이재명표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표 부자 감세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초부자 감세를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하고 기업에 또 자금 공급이 되고 기업이 또 더 이렇게 자금 조달을 다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부분에 또 세입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 서민들은 소득의 근원이 노동소득입니다. 부자들의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입니다. 1% 재벌들, 초부자들은 소득의 근원이 배당소득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런 것들이 통과되게 되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내는 소득세보다 노동자들이 내는 소득세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불평등은 더 커질 거고 양극화, K자형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추가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조세를 정상화하고 특히나 조세정의 실현을 해야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걸 명확하게 실현해서 그 재원을 확보해서 사회복지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감세를 멈춰야만 복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자 감세 중단, 그다음에 조세 정상화, 그다음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그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뭐 의원님 취지를 저는 공감하겠고요. 이미 저희들은 그 이번 세제 개편안에 그런 정신을 반영해서 지금 제출하고요. 앞으로도 과다한 자산 불평등에 의한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좀 시정해 나갈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앞으로 또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확대될 때 확장 재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민생이 달라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 확장 재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민생이 달라져야 이 불평등도 완화되고 서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예산 확대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네.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그 총지출의 37%로 금년보다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네. 의원님 말씀대로 뭐 이게 자연 증가분이 있어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또 최대한 또 이 사회복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저희들 네, 대본을 제가 있다는 말씀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난번 제가 결산 질의했던 내용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제가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국유재산 매각을 계획보다 2배 이상을 하고 있고 그것도 헐값에 팔고 있다. 제가 이 지적을 드렸고 이런 중요한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국회 동의 절차도 없다. 어디도 검증하는 단위가 없다라고 제가 그 제도 개선 보완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유재산 매각을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감에서도 또 많이 나타나고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요. 저희들은 이제 그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이 소중한 국가 자산을 적어도 헐값 매각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 앞으로 그 발생하지 않도록 뭐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